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서 온 거야? 그 거적대기 옷은 뭐고? 교실 전체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 중학교의 한복을 입고 나타난 이태연을 향한 비웃음이었죠. 담당 교사인 제임스는 그를 말리려는 척하며 사실은 비웃음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연은 그것을 느꼈지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다가와 그의 머리 꽁지를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노랑 원숭이는 너네 나라로 가. 모욕적인 말에 이태연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일 뒤 학교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과학 경시대회에서 일어난 한 아이의 홀로 싸움. 그 현장을 지켜보세요. 1초 만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곳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이태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묵묵히 세수를 마치고 한복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미국 과학고등학교 첫 등교일이었죠. 전주희 씨 종친회에서 받은 엄격한 교육 덕분에 그에게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청학동에서 보낸 3년간의 한문 수업이 그의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거울 앞에서 한복고름을 매며 이태연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저고리와 진한 남색 바지가 단정하게 어우러져 있었죠. 부모님께서는 처음엔 미국에서 한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걱정하셨지만 결국 이태연의 의지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꺾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학교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태연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과학 경시대회에서 연이어 거둔 우승들, 최연소로 과학고에 입학한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긴장감도 느껴졌습니다.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학교 정문을 지나 교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이태연은 많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그를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어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아이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태연은 당당히 고개를 들고 걸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떨림을 느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이태연은 침착하게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그때 제임스 교사가 교실로 들어왔죠.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제임스는 이태연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비웃음을 머금더니 말했어요. 뭔 거적대기를 입고 왔어? 교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몇몇 학생들이 킬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연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전주희 씨 후손으로서의 자부심과 청학동에서 배운 인내심이 그를 지탱해 주었거든요. 제임스는 계속해서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태연은 그날 하루 종일 따가운 시선과 수근거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의 관심은 온통 그에게 쏠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죠. 이태연은 집에 돌아와서도 제임스 교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거적대기라는 표현이 계속 귓가에 울렸어요. 하지만 그는 화를 내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상 앞에 앉아 과학교재를 펼쳤죠. 청학동에서 배운 것처럼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태연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있었다는 것을 직감하셨지만 먼저 묻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저녁 식사 때 자연스럽게 학교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이태연은 담담하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죠. 부모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이태연은 오히려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도 이태연은 변함없이 한복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제임스 교사는 여전히 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수업 중에도 은근히 이태연을 겨냥한 발언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태연은 묵묵히 수업에 집중했죠. 과학 문제를 풀 때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구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반 친구인 케빈이 조심스럽게 이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처럼 신기한 듯 바라보기만 했던 케빈이었어요. 하지만 이태연이 수업 시간마다 보여주는 뛰어난 실력을 보고
점차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케빈은 수학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이태연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너 정말 똑똑하구나. 케빈의 말에 이태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로소 자신을 인정해주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제임스 교사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이태연이 다른 학생들과 친해지는 모습을 보며 더욱 못마땅해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방과 후 이태연은 과학실에 남아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 있을 과학 경시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복잡한 화학 가능식을 정리하며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있을 때 제임스 교사가 과학실로 들어왔습니다. 이태연을 보자 제임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임스는 이태연의 실험 노트를 훑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이태연이 정성스럽게 정리한 자료들을 보며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어요. 이태연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어요. 청학동에서 배운 인내와 절제의 정신이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이태연은 책상에 앉아 한문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청학동에서 배운 고전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렸어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글귀들이 그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리라 다짐했죠. 과학 경시대회 예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태연은 매일 방과 후 과학실에서 홀로 준비에 매진했어요. 복잡한 공식들을 암기하고 실험 과정을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차례 우승했던 경험이 있었지만 미국에서의 첫 대회라 더욱 신중하게 준비했죠. 제임스 교사는 이태연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태연이 대회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비꼬는 말을 늘어놓았어요.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은근히 이태연을 겨냥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마치 이태연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케빈을 비롯한 몇몇 학생들은 점차 이태연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보여주는 그의 뛰어난 실력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 케빈은 이태연과 함께 공부하면서 그의 깊이 있는 지식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연이 설명해주는 과학 개념들은 늘 명쾌하고 이해하기 쉬웠어요. 예선 당일 아침, 이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한복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하자 다른 참가자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누군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태연은 이미 이런 시선들에 익숙해져 있었죠. 문제지를 받고 첫 번째 문제를 읽는 순간 이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물리 문제였지만 그에게는 익숙한 유형이었어요. 차분하게 연필을 들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청학동에서 기른 집중력 덕분에 주변의 소음은 전혀 들리지 않았죠. 1시간 반의 시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이태연은 마지막 문제까지 꼼꼼히 검토한 후 답안지를 제출했어요. 시험장을 나서며 다른 참가자들의 표정을 살펴보니 대부분 어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태연은 자신감을 느꼈어요. 충분히 잘 풀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과 발표는 3일 후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이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에 임했어요. 제임스 교사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보냈지만 이태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케빈과의 우정이 깊어져 가는 것을 느꼈죠. 케빈은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태연의 실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과 발표 당일 학교 게시판 앞에는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태연도 조용히 뒤에서 결과를 확인했어요. 그의 이름이 1등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한복을 입은 전 학생이 과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과학 경시대회 1등 소식이 학교 전체에 퍼지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이태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전의 호기심이나 비웃음 섞인 눈빛이 아니라 존경과 감탄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교사만은 예외였죠. 제임스는 이태연의 우승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이 이태연을 축하할 때도 차가운 반응을 보였어요. 심지어 이태연이 학교를 대표해서
전국대회에 나간다는 소식에도 별다른 격려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까다롭게 이태연을 대했죠. 어느 날 방과 후 이태연이 과학실에서 전국대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제임스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더욱 어두웠어요. 제임스는 이태연의 실험 도구들을 보더니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한국에서 겪었던 불쾌한 경험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제임스는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갔다가 인종차별을 당했던 기억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마음 깊숙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태연은 묵묵히 제임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제임스의 고백을 들은 후에도 이태연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임스의 상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청학동에서 배운 관용과 이해의 정신이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태연은 조용히 말했죠.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한편 케빈과의 우정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케빈은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이태연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점심시간마다 이태연과 함께 앉아 과학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케빈의 변화를 본 다른 학생들도 점차 이태연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이태연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임스와 가까운 몇몇 학생들은 이태연의 성공을 시기하며 뒤에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어요. 한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튀려고 하는 행동이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태연은 이런 소문들을 알고 있었지만 굳이 대응하지 않았어요. 전국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이태연의 준비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한문 공부를 하고 등교에서는 수업에 집중하고 방과 후에는 과학실에서 실험과 문제풀이에 매달렸죠. 그의 성실함과 노력하는 모습을 본 많은 학생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이태연은 부모님께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제임스 교사의 편견, 일부 학생들의 시선, 그리고 케빈과 같은 진정한 친구들을 만난 기쁨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부모님은 이태연의 성숙한 모습에 개견함을 느끼셨습니다. 전국 과학 경시대회 당일이 다가오자 학교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이태연이 학교를 대표해서 출전한다는 소식에 많은 학생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도 느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대회 전날 밤, 이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준비 과정을 되돌아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청학동에서 배운 명상법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전주희 씨 후손으로서의 자부심과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에 대한 믿음으로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죠. 대회 당일 아침, 이태연은 특별히 정성스럽게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당당하게 드러내고 싶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이태연을 꼭 안아주시며 격려의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조상들의 지혜와 전통이 함께하리라는 믿음을 심어주셨죠. 대회장에 도착하자 전국에서 모인 뛰어난 학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자신감에 차 있었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었어요. 이태연은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그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거든요. 대회가 시작되고 첫 번째 문제를 받아든 순간 이태연의 마음이 급격히 가라앉았습니다. 문제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복잡한 화학 가능식과 물리 법칙이 얽혀있는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주변 참가자들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이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집중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태연은 점점 더 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몇 개의 문제에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 응용 문제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제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태연은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문득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전주희 씨 후손으로서의 자부심과 청학동에서의 수학 시절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조상들의 지혜와 끈기,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모든 노력들이 마음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이태연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문제에 집중했죠. 마지막 10분 동안 이태연은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복잡한 계산 과정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며 답을 찾아갔어요. 청학동에서 기른 인내심과 집중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험 종료 벨이 울렸을 때 이태연은 마지막 답까지 완성할 수 있었어요. 시험장을 나서면서 이태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과 동시에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대회 결과 발표까지는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이태연은 평소처럼 학교 생활을 이어갔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결과가 신경 쓰였어요. 케빈을 비롯한 친구들은 매일 격려의 말을 건네며 이태연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교사는 여전히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죠.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제임스는 갑자기 이태연을 지목하며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마치 이태연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보였어요. 하지만 이태연은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완벽한 답을 제시하자 교실 안이 조용해졌고 제임스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다른 학생들은 감탄의 눈빛으로 이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케빈은 이태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임스 교사가 왜 그렇게 이태연에게 차갑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태연은 케빈에게 제임스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 겪었던 불쾌한 경험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죠. 케빈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이태연의 성숙함에 감탄했습니다. 결과 발표를 이틀 앞둔 저녁, 이태연은 집에서 한문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기 위해서였어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글귀들을 읽으며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할 일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드디어 결과 발표 당일이 되었습니다. 학교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이태연이 대표로 나간 만큼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전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이 컴퓨터실로 몰려갔어요. 인터넷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태연은 다른 학생들보다 늦게 컴퓨터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결과를 확인한 학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케빈이 이태연을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얼굴에는 기쁨과 흥분이 가득했어요. 이태연의 이름이 전국 1등으로 발표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순간 컴퓨터실이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이태연을 둘러싸며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한복을 입은 전학생이 전국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는 소식은 금세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교장 선생님까지 직접 찾아와 축하의 말씀을 건네주셨죠. 하지만 이 모든 축하 속에서도 제임스 교사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태연은 제임스를 찾아 교무실로 갔어요. 제임스는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축하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어두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태연은 제임스 앞에 조용히 서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임스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이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이태연의 진심 어린 말이 제임스의 마음 깊숙이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임스의 단단했던 마음의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태연의 전국 1등 소식이 지역 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학교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한국계 학생이 미국 전국 과학 경시대회에서 우승했다는 내용이 신문과 방송에 나왔어요. 학교로 축하 전화가 쇄도했고 이태연은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태연은 여전히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도 신중하게 응답했어요. 자신의 성공이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교육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학동에서 배운 겸양의 미덕을 실천하고 있었죠. 제임스 교사는 이태연의 우승 이후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보여준 편견과 차별적인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이태연이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의 충격이 컸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어느 날 방과 후 제임스는 용기를 내어 이태연을 찾아갔습니다. 과학실에서 홀로 공부하고 있는 이태연을 보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임스는 이태연 앞에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자신이 보여준 행동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태연, 나는 정말 잘못했다. 제임스는 자신의 과거 경험이 편견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이태연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에서 겪었던 개인적인 아픔을 이태연에게 투영했던 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털어놓았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이태연은 제임스의 사과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려는 마음이라고 덧붙였죠. 제임스는 이태연의 성숙함과 관대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어린 학생에게서 이런 깊이 있는 인격을 보게 되다니 놀라웠어요. 그날부터 제임스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태연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을 대하는 방식도 변했죠. 케빈은 이태연과 제임스 사이의 변화를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어요. 이태연의 모습을 통해 편견을 뛰어넘는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 전체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연의 성공과 그가 보여준 인격적 면모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이태연은 단순히 과학대회에서 우승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의 씨앗을 뿌린 것이었죠. 어느 날 저녁 이태연은 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제임스 교사와의 화해, 친구들과의 깊어진 우정, 그리고 학교 분위기의 변화까지 모든 것을 나누었어요. 부모님은 이태연이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크게 성장했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8장. 이태연의 우승 이후 한 달이 지나자 학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학교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자신들의 전통 의상을 입고 등교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이태연이 보여준 용기와 자부심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감을 준 것이었죠. 제임스 교사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었어요. 특히 이태연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그의 꿈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과거의 편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케빈과 이태연의 우정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케빈은 이제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이태연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어느 날 아침 이태연이 평소처럼 한복을 입고 등교하자 다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더 이상 신기한 듯 바라보거나 웅성거리는 일은 없었어요. 이태연의 한복은 이제 학교의 일상적인 풍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받아들여진 것이었죠. 수업 시간에 제임스는 이태연의 우승 소식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진정한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태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점심시간에 이태연은 여러 친구들과 함께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케빈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이태연과 친해지고 싶어 했어요. 이태연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친구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청학동에서의 수학 생활, 한국의 전통 문화, 그리고 꿈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나누었죠. 방과 후 과학실에서 이태연은 다음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임스도 함께 와서 도움을 주었어요. 과거의 냉담함은 온데간데 없고 진심 어린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태연은 제임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진정한 스승을 만났다는 기쁨을 느꼈어요. 학교 생활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깨끗하고 평온했습니다. 전주희 씨 후손으로서의 자부심, 청학동에서 배운 지혜, 그리고 미국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 모두 하나로 어우러져 있었죠. 집에 도착한 이태연은 부모님께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들려드렸습니다. 제임스 교사와의 완전한 화해,
친구들과의 깊어진 우정, 그리고 학교 전체에 퍼진 따뜻한 변화까지 모든 것을 나누었어요. 부모님은 이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날 밤 이태연은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겪었던 어려움들, 편견과 맞서 싸웠던 시간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이해와 화해로 풀어낸 과정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태연은 자신이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태연의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교실에서 받은 모욕, 그로 인해 시작된 그의 반격은 결국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비록 시작은 힘들었지만 그가 보여준 끝없는 인내와 능력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태연처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